안녕하세요. 아파티니 임상 2상을 보겠습니다. 컨비네이션으로 진행되었고요. 처음 보는 약이죠. 이 약의 성분명은 위노로빈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네임은 네이블빈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네임도 모르겠죠? 그냥 처음 보는 약입니다. 아파티닙은 정말 다양한 약이랑 병용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돈이 많은 항서제약이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받은 정액증을 보니 브레스트 캔서가 있습니다. 보통 병용요법은 하나의 약은 허가받은 약, 다른 약은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을 섞어서 쓰죠. 여기에서 나벨빈이 허가를 받은 약이고 아파티닙이 항서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나벨빈의 작용기전을 찾아봤습니다. 세포 내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뷸의 구조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입니다. 한마디로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나벨빈은 한국에서도 시판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정보에 나벨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한국어로 나벨빈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름만 같은 게 아닐까? 성분명을 보면 위노로빈이라고 성분명도 똑같은 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 이미 시판 허가된 약이 나벨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제조사가 부강약품입니다. HAB가 초창기에 부강약품으로부터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사왔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부강약품은 항암제와 친숙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암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죠. 부강약품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도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죠. 그리고 조만간 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걸로 본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부강약품은 2세대 표적항암제는 HAB에게 넘기고 자신은 3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러 간 거네요. 조인트 벤처 이름은 제규어 테라퓨틱스입니다. 다시 나벨빈으로 돌아와서요. 주사제라고 합니다. 경구약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겠죠. 그리고 약을 투여하는 동안 감염이 더 쉽다고 하는데요. 이건 항암제의 부작용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이 보통 항암 치료에서 많이 발견되는 부작용이죠. 백혈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이 잘 되죠. 그러므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고 감기나 독감 등 감염될 수 있는 질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나벨빈은 주사제로 개발되었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경구약으로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복용 편의성이 올라갔겠죠. 역시 여기에서도 부강약품이 등장합니다. 나벨빈은 마이크로튜브를 저해하니까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죠. 이전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로는 카페시타빈만이 유일하게 경구용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나벨빈도 경구용으로 개발되어서 이제 1세대 항암제에서 카페시타빈과 나벨빈도 입으로 복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1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나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경구약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죠. 변화를 주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시된 약의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동그란 알약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노란색은 20mg이고요. 핑크색은 30mg입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나중에 항암제는 약국에서 감기약 사 먹듯이 사 먹게 되는 그런 약이 되는 게 아닐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효능이 좋아지고 부작용도 작은 그런 신약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 약이 알약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석학들이 2030년에는 암이 정복된다고 말하죠.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백혈병에서는 킴리아가 등장해서 정복해버렸죠. 인간이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딱 두 개인데요. 혈관 질환과 암입니다. 왜? 사망 원인 1, 2위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사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조심하면 제 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겁니다. 혈관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질병이죠. 치료가 현재 안 되니까요. 부디 빨리 정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걱정 없이 오래 살고 싶어요. 이야기가 잠시 샜네요. 죄송합니다. 2019년 기사를 보면요. 부강약품은 향후 항암제가 부강약품의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강약품도 항암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조인트벤처 설립해서 개발하고 있었고요. 가만 보면 여러 제약사들이 항암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항암제 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리어드가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판왕급의 카리스마가 있죠. HAB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 제약사들이 항암제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개척 시장이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못 고칠 것 같던 에이즈도 완치는 힘들어도 거의 치료가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약만 잘 복용하면 제 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간염치료제도 나왔고요. 많은 부분을 길리어드가 해낸 겁니다.
그리고 혈관 치료제는 스타틴 계열의 약이 나왔고요. 이건 화이자의 리피토가 해낸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질병에 대해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다른 또 좋은 시장이 없나 눈을 돌려가면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항암제 시장인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쟁쟁한 경쟁자들이 몰려온다는 것과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 항암제 시장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하루빨리 HAB도 성과를 내면 순식간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코스닥 상위 기업인데요. 그 위에 글로벌 제약사들도 바라보면 갈 길이 멀죠. 제가 지금 늦은 저녁에 영상을 찍는데요. 저녁 감성인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낮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밀도 있게 정보들만 전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봤다가 까먹을 뻔한 논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세포독성 항암제 나벨빈과 아파티닙을 병용요법 했다는 건데요. 브레스트 캔서에 사용했습니다. 컨클루전을 보면요. All oral therapy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과학의 진보입니다. 아파티닙도 경구약이고 나벨빈도 최근에 경구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항암제 모두 경구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All oral therapy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물 한 컵이랑 한 번에 꿀떡해버리면 됩니다. 주사바늘 꽂고 투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뿐하죠. 환자는 4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PFS는 5.2개월, OS는 17.4개월이 나왔습니다. ORR은 17%고요. 나벨빈이 세포독성 항암제라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작용은 매니저블 했다고 합니다.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환자 수도 적고 대조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모니터링 ctDNA라고 적혀 있는데요. ctDNA는 무엇일까요? 먼저 cfDNA라는 게 있습니다. Cell-free DNA라는 건데요. 세포 밖에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DNA 조각을 말합니다. free는 유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세포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할 텐데 떨어져서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DNA를 cfDNA라고 합니다. 그렇게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DNA 중에는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DNA도 있겠죠. 그걸 ctDNA라고 합니다. ct의 t가 튜머의 약자입니다. 원발 종양세포와 동일한 DNA죠. 떠돌아다녀서 그런지 full name이 circulating tumor DNA입니다. 이렇게 DNA를 채취하는 건 조직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죠. 혈액 속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이라고 합니다. 액체 생검과 대비되는 단어는 조직 생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게 액체 생검인 것이죠. 액체 생검이 필요한 이유는 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조직 생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혈액 속에서 DNA 조각을 채취해보자는 겁니다. 그 개념이 여기 있는 ctDNA였고요. 세 줄 요약입니다. 나벨빈은 미세소관의 구조를 저해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최근에 경구약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로써 카페시타빈과 나벨빈 모두 1세대 항암제로 경구약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2세대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도 경구약입니다. 경구약으로 출시된 항암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